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세대 수리논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수리논술은 고교 수학 플러스 논리적 설명력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완벽한 답이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는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9월 27일 시험이면 9월 3일 수요일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주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달에 시험을 실시하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 출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 반영 비율이 없고 논술 100%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논술고사 특징은 수학 4문제인데요. 작년에 25학년도 한시적으로 단답형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26학년부터는 폐기되고 다시 되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전범위, 미적, 확통, 기하, 그리고 고1 수학, 수원 수투 모두 다 출제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명형 문제와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시험 난이도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꼼꼼함과 분석력이 요구가 됩니다. 추론 중심의 비수능형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어서 학생들은 작년이나 어떤 경향성으로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는요, 화공생명학부, 전자전기공학부, 건축공학부, 공대 인원이 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인원이 주로 이쪽에 자유전공으로 갔고 작년보다 총 모집 인원이 20명 후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경쟁률은 24학년도에 31대 1에서 25학년도엔 40대 1, 41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세대가 수능 이후에 실시를 했다면 경쟁률이 최소 2배 이상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특징, 매우 높은 난이도, 과학논술 폐지 이후 수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수학만 연세대를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미적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게 가장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수능 문제와는 경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수능을 잘 푸는 학생들이 연세대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입니다. 수리적 논리력을 측정하는 비정형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비정형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최근 기출에서 보였던 문제는 절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 형식도 바꿔서 정해져 있지 않는 형식이 연세대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연세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리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아래 24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정수의 조건, 샌드위치 정리, 급수의 수렴 발산 이런 복합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수능형 문제와는 결이 매우 다르므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꼭 연세대를 볼 거야 하는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면서 연세대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역보다 확률 통계는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가장 낮은 편입니다. 확률, 경우의 수, 이산 확률 변수 등의 주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꼭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능 30번보다 선택 과목인 확률 통계와 기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 통계 영역에서는 확률, 경우의 수, 이산 확률 변수 등의 주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신 심화형에 가까운 난이도를 보이고 있고요. 어떤 단원에서 출제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에선 출제가 안 됐으니까 통계는 안 나오겠지. 그런 예측을 뒤엎는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수능 30분보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계산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하 선택자도 어려울 수 있을 수준의 기하 난이도입니다. 기하 문제를
가장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기하 만점자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출제됩니다. 기하 과목을 심도 있게 학습한 학생만 접근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평면 벡터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수능 30번에 준하고 그 이상의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예시는 기출문제가 아닌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모의논술은 보통 기출문제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낮은 난이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는 좋은 자료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하 문제 또한 미적분과 융합된 문제로 시작은 기하로 시작되지만 결국 미적분 계산으로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학교 한양대나 고려대 기출문제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3과목 미적분, 확통, 기하 모두 심도 있게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원 경계 없이 사고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 능력, 수학적 연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출제 경향이 없이 전 단원 고르게 출제된다.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난이도는 최상이고 최근 경향과 또 무관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 매년 학생들과 대부분 선생님을 놀래키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어서 패턴보다는 문제 해결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연세대 수리논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